사장님 대박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단지닷컴 서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그 법에 의거해서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관련 기관은 누구이며 그 관련 기관끼리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집중하셔야겠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산특법에 의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민간이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향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투자의향서에는 먼저 투자자 소개서, 사업기간 및 규모, 사업예정 부지, 사업 방식 및 주요 업종, 중요하죠. 주요 업종, 입지 수요 자료, 재원 조달 계획,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행하시려는 시행자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시행 여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SP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요자 방식일 수도 있고,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위치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느냐, 이 사업을 할 돈이 있느냐, 재정적 여유가 있느냐, 이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 행사를 지자체에서 받게 되면 지자체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가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게 돼 있어요. 투자 의향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검토를 통해서 입지 타당성 사전 검토를 받게 되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지방 산업 입지 심의를 통해서 물량을 지정을 받게 되죠. 좀 더 세밀한 자료들을 포함해서 경기도 산업 입지 심의에 심의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네. 물량을 확정을 받게 되게 되면 국토교통부 산업 입지 정책, 산업 입지 지정 계획을 받기 위한 심의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사업 시행 여건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지정 계획 심의를 받으면 그 이후에 비로소 산업단지 계획안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죠. 산업단지 계획안 수립을 위해서 엔지니어링 업체,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토목 설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엔지니어링사들이 계획안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교통영향 평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 그리고 에너지 사용 계획이라든가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 사항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된 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을 통해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승인을 할 수 있는 승인권자가 이 대도시 시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권이긴 하지만 화성시나 용인시, 안성시, 부천, 안양 이런 시에는 통합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죠? 모든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야 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그런 위원들을 모시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엔 도에만 이 통합심의,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승인은 하지만 심의는 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 협의, 화성시, 경기도, 국토교통부라든가 산자부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국방부 같은 이런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환경청이라든가 기관들에 대해서 모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환경, 교통, 사전 재해, 개발 계획, 그다음에 실시 계획, 모든 것을 통합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이루어지죠. 이런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측에 보시면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도 같이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이 진행을 통해서 인허가 기간을 축소를 하는 거죠.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대한 인허가는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이라든가 교통, 농지, 산지에 대한 인허가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의견이 반영된 안을 만들어서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심의 안건에 대해서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거죠. 통과가 되게 되면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승인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고,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이라든가 착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단계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어요. PF도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PF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전 청약도 해야 되고, 공사할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비로소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대한 절차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법에 안 나와 있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보셨던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팡하고 해소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